이 마약 사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는 관세청, 인천세관이 결부가 돼 있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그것을 인천지검이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인천지검이 무리해서 덮는 데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뒷배가 있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수사로는 조사가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특검법에 특검을 최상목 직무대행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네. 특검 임명을.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으로 그냥 하는 그렇지.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때 상설특검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문제는 갑자기 심우정이가 갑자기 나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니까 화들짝한 게 누구냐? 심우정 심우정이야. 검찰총장이 그렇지. 합수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네. 왜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에요. 당시 심우정이는 의심받는 자야. 맞습니다. 인천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인천지검의 외압이 이 사건 의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본인은 의혹의 당사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의혹 본인이 당사자가 수사팀을 꾸려. 예 합수단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과거에 백경정이 기자회견 이 마약 사건 하려 그럴 때 조경로 경무관 등을 통해서 관세청에서 자기들 빼달라 그랬다라는 외압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합수단에 관세청 파견자도 들어옵니다. 의혹의 당사자, 수사의 당사자가 합수단의 결합까지 해요. 그럼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를 합수단 이거를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뭔 얘기야? 대통령도 상설특검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렇죠. 일단 합수단으로 하겠다니 합수단의 경과를 봅시다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맞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다 생각난다. 백혜룡 경정이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기획된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 기사를 막 냅니다. 기획된 음모.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백혜룡 경정도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네. 10월 12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네. 10월 12일 날. 네. 그러면 기획된 음모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겨냥했다, 선 넘었다 이러면서 막 프레임을 짰어요. 그러나 국정감사 때 저희가 또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에요. 10월 12일 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10월 10일 날 노만성이 국감장에서 자신도 멍해가지고 얼떨결에 진실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0월 10일 날 내가 이문정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에 데려다 놓으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도 거기에 확인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통령께서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노만석 검찰은 백혜령이 바깥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합수단에 데려다 놓으라고 자기들이 먼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백혜령 경정은 이 수사팀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마나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그 이후에 하셨기 때문에 안 가면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가도 내가 일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 하고 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백혜령 경정이 왜 저렇게 오바를 하느냐. 계속 지금 합수단에서는 백혜룡이란 일개, 제가 경찰분들한테 미안해요. 여기서 일개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일개 경정한 사람의 과대망상증인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죠. 맞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검사를 해보셨지만 검찰청에는 수백 명의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있어요. 네.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 혼자죠. 자기가 동등한 수준으로 언론에서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본인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건의 진실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5천 쪽이 넘는 수사 기록.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셨는데 저도 일정하게 동의하는 건 자, 상설특검법을 유보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합수단이 하는 꼴을 좀 보다가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상설특검 그때 가면 되지. 맞아.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아. 근데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못 믿겠다잖아요. 도대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악마적 프레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또 하나 중간 수사 결과 때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개입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죠. 네. 수사할 게 없으면 합수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왜 지금 합수단을 시간을 끌고 있느냐? 최종 수사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최종 수사 결과에서 자기들이 마지막 남은 게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됐나 안 됐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중간 수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고 어디서도 외압을 가한 흔적은 못 없다. 찾았다 그랬어요. 예. 그럼 끝난 거죠 이미. 맞습니다. 네. 시간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끌고 앉아 있는 거. 그러면 합수단 해산하고 원래대로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가동시키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출범을 지시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도 수없이 다뤘어. 그때 갑자기 심우정이 나서가지고 수사팀을 꾸려버린다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분노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를 짚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때 네. 이상한 게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합수단을 꾸린 거에 대해서는 조용했어요 언론이. 저희는 진짜 분노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신고자 무슨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피해를 줬다는 대상을 수사하는 건 이해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이 먹히려면 수사의 대상인 자들이 합수단을 만든 게 더 큰 이해 더 충돌이에요. 큰 이해 충돌이야. 그거는 그렇죠. 맞아. 이걸 하지 말면 이 말이 그렇지. 먹힐 수 있지만 그렇지.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프레임이 나오는 이유 검찰 주변에는 수백 명의 출입 기자들이 있고 네. 그분들은 검찰들로부터 일정한 보도 자료를 받지만 백희룡 주변에는 없어요. 네. 매불쇼밖에 없어요. 최욱 앵커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이게 자신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댓글에 최욱이 저거는 무슨 강경파다. 저건 너무 편향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건 어떤 세계관인지 모르겠는데 정권을 흔든다. 이건 어떤 세계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강경파까지는 내가 어떤 세계관인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예. 나도 이걸 다루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야. 아니 대통령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한 건 검찰이에요. 네.